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반등이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들 제가 또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종목 봐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또 이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을 같이 짜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드려놓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6% 정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빨간봉, 양봉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고 있죠. 0.4%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조금 전환이 되어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간밤에 빠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파월 의장이 공격적으로 이야기한 건 맞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것이고 경기, 가계, 기업에 조금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금리 올리는 스탠스는 약간 유지를 할 것이다. 일단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약간 발작을 일으켰죠. 살짝 이렇게 추가 하락이 생기면서 살짝 밀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말만 그렇게 한 것뿐인 거지 실제로 벌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벌어진 거 없는 데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생되어 있는 악재가 없다라는 거죠. 다 우려감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감,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감, 유럽의 가스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 대란이 겨울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려감, 그리고 파월 의장이 그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에 거품이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감, 전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만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 뭔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악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이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파월 의장 저럴 거 몰랐니? 저런 거 다 지금 증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그 주장을 보는 사람들은 올라가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려가길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올라가야 내 종목도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야 수익도 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길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바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매수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만 증시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사야지만 그 산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건데 엄청나게 강력한 덩어리 물량들이 조금 들어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덩어리 물량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세력들의 큰 물량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샀는데 지금 이 시기에서 개미들이 팔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팔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안 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수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급에 개인이 찍혀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매도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급이 아닌 그냥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 실력이 없는 사람들, 눈먼 돈들이 팔아내야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걸 산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끌어올릴 거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팔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만 끌어올려준다면 역시나 개미만 좋은 일이 되는데 노동은 세력들이 하고 수익은 개미가 보는 꼴을 세력들도 바라진 않을 거고 그건 입장을 바꿔봐도 여러분들도 하지 않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아직까지 그런 게 선반영이 됐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악재로서 등장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앞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지금 눈앞에 당장 닥쳐있는 그런 어떤 악재가 없다 보니까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반영이 다 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얽히고 성키면서 팔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있는 돈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자꾸 종목을 늘려나가거나 그리고 비중도 늘려나가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직 증시 바닥 잡은 것도 아니고 저는 추가 하락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환율이 지금 1350원대를 찍고 있는데 그거를 증시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반영할 만큼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증시는 약간 기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안
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여기서 파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개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증시는요, 크게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크게 밀리기 전에 뭐 추석 전이죠.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 추석 전에 살짝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 추석 이후에 크게 밀린다든지 또는 추석 전에 이미 약간 빠지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 빠진다든지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결국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사지 마라. 추가 매수하지 마라.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작년이죠. 그리고 재작년이죠. 작년과 재작년부터 저는 현금 비중을 늘려라라고 하면서 달러를 사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어요. 1,100원대였는데요. 그때 달러를 사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잖아요. 지금 사기엔 늦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가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의 타이밍은 오나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밀리면 밀릴수록 그냥 추가 매수를 계속 끊임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자산이 1,000억, 2,000억, 3,000억이 되면서 정말로 돈이 넘쳐날 때 하는 이야기인 거지 우리는 돈이 한정적이란 말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 3천만 원대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2, 3천만 원대 투자가 되어 있는 돈을 계속 분할로 매수하려면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중이 위에서 많아질 뿐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매수가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비중이 많아지고 밑에서 조금밖에 못 사거든요. 그 말은 결국 매수가가 내려오질 않는다라는 건데요. 오히려 위에서 한번 잘못 샀다고 하더라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매수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다음 반등 때는 거의 뭐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려갈 때마다 사는 전략보다는 내려간 걸 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 빠졌을 때 해가 뜨고 난 다음에야 그때 추가 매수라는 것이 어떻냐라는 겁니다. 근데 밖을 보면서 비가 언제 그칠까요? 언제 그칠까요? 하면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요. 비가 오든지 말든지 안에서 낮술도 마시고 TV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잠도 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어느새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해가 떴지? 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누가 시간을 더 잘 보내느냐 싸움인데 여러분들이 주식에 너무 인생을 뺏겼다면 이제는 주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고 내 건강에 충실하시고 내 인생에 조금 충실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왜? 지금 어차피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할 게 없는데 왜 자꾸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이 안 갑니다. 컵라면도 그렇잖아요. 3분. 그거 별거 아닌 시간인데 보고 있으면 시간 진짜 더럽게 안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조금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절 전에 가족들에게 또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또 만나서 뭐 어떤 또 일들이 있을까, 어떻게 또 좋은 것들을 해드릴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오히려 저는 시간이 좀 빨리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기회가 오곤 있는데 그 기회가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다 빼버린다면은 기회 때는 힘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 지금 약간 잘 비축해 두시고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증시가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2250포인트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 떨어졌을 때 상황 파악을 해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라든지 좀 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때를 위해서 강인한 심장과 그리고 체력 그리고 돈을 잘 준비해 놓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종목들 추가 매수 가능한지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괜찮은 종목이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펠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은 GI텍. GI텍이고요. 비중은 10%. 네. 매수가는 3,084원입니다. 3,084원. 네네. 액면 분할하고 사신 거예요? 네.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이면 수익 중이네요. 네. 네네. 제가 오늘 10% 정도를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비중이 10%로 줄었고요. 뭐 상담할 필요가 없는데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드린 뭐 게 어떤 게 이제 궁금할까요?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거 궁금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자리가 이제 짧게 보고 있는데 4,100원짜리 100원 자리까지 좀 보고 있긴 한데 네. 네, 어떨지 해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4,100원까지 네네. 갈지 안 갈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고, 뭐,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 데리고 와도 모를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100원까지라고 내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대학교 갈 때 수능 공부할 때 목표가 서울대가 아니라 경찰대였어요. 네, 그 경찰대라는 목표를 잡았는데 못 갔잖아요, 경찰대를. 근데 그렇게 네네네. 목표를 잡았는데 못 갔으니까 제 인생은 망친 건가요? 아닙니다. 네, 목표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100원까지 목표는 정할 수 있는데 아닐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전략도 분명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거기서 경찰대 못 갔으니까 지금까지도 수능 공부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 패배자처럼 내가 막 다 포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목표 못 네네네. 갔다고 해서. 그죠? 네네. 다른 전략도 필요하고 상황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변화가 필요한데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난 끌렸어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고 하면은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네. 똑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까지 내가 4,100원까지 정했는데 그까지 안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미 절반 매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거고요. 나머지로는 네네. 4,100원까지 들고 가보시되 안 가고 3,5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또는 3,400원까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짜면 되는 거예요. 4,100원까지 잡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그냥 누구나 아무 때나 목표가는 설정할 수 있어요. 5,000원이 되고 6,000원도 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아닐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상담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닐 때를 좀 대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하셨고 나머지로는 지금 보통 이런 자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 꺾였어요. 나 차트를 한번 네네. 넘어가 보면은 차트가 올라가다가 한번 이렇게 약간 CO 형태로 꺾였죠, 그죠? 저 자리가 네. 넘어가고 나면 저런 자리가 이제 저항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지지받던지 무너지던지인데 지지받으면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 해보는 거고 무너지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중을 또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를 매수하신 거는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게 뭐 신규 상장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뒤에 슈팅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라든지 스윙 투자 관점에서 한 번은 공략해볼 만한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네네.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잘 챙겨내는 관점 절반 잘 매도했고 3,500원 무너지면은 익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4,000원이 됐든 4,500원이 됐든 또다시 올라갔을 때 내가 만족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요가 아니라 내가 정한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만도요, 55,000원에 15%입니다. 만도 55,000원에 15%요? 예, 예. 사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아니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이라고 해도 5월, 6월, 뭐 4월 이럴 때 사신 것 같은데. 예, 예. 네, 별로 사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자리들은. 일단 흐름을 딱 보시게 되면은 차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뭐 이 기업이 뭐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전망이 좋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할 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전문가 상담을 하는데 왜 기업에 대한 분석도 안 해주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딴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게 되고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빠져버리는 이유가 기업이 좋다라는 것에 현혹돼가지고 이런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장기로 고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내용들을 그딴 거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발 보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쪽으로 헛똑똑이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거든요. 네. 얼마에 사냐예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안 파는 거다, 뭐 같이 가는 거다, 뭐 장기 투자를 하는 거다, 팔지 않고 뭐 기업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울릴까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 투자자는 잘 사고 잘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과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도라는 종목이 지금 여기 2020년에 막 급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데 일정한 폭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네요. 그죠? 네.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일정한 폭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지 않나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 폭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네. 예,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폭을 가지고 내려갈 때 내가 돈을 벌려면 위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할까요? 밑에서 살려.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할 건데 지금 까만 선이 네.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예. 그 폭에서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자리에서 돈 벌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예, 잘 모르겠어요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죠, 그죠? 이런 자리 사면 안 돼요. 들고 있어도 안 되고. 이런 자리는 위쪽을 뚫고 올라갔을 때 단타로 접근하거나 올라가고 난 다음에 뒤에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하거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들고 있으니까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데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흔들리고 끌려다니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것보다 가격의 위치를 보고 내가 사려면 돈을 벌 자리인가 아닌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건 돈 벌 자리가 아니라 물릴 자리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올라갔다가 꺾이고 내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라든지 지지난주에 그냥 빨리 팔아버리는 게 가장 좋았던 건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매도 관점을 잡는 게 맞다.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다시 접근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올라가게 된다면 아, 이 다음번에 떨어지면 내가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면 되겠구나라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자리보다는 나중에 좋은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략 매도요? 아, 네. 어저께 5%는 매도했거든요. 잘했습니다. 나머지도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그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거나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다시 사기 전에는 전화 한번 주시는 게 좋겠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우야요. 현대 위하여?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0%고요. 6만 원. 6만 원에 60%면 수익 많이 났네요. 네, 네, 그 안 팔았어요? 예, 안 팔았어요. 왜요? 아니 7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안 빠지게 그냥 버텼거든요. 또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어저께 어디를 갔다 와서 어저께 갔다 왔어도 오늘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왜안 그런데 아침에 같이 해보니까 9만 원까지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많이 아침에 어떤 저기 뉴스를 보니까 9만 원 목표액을 더 해놔서 이거를 입도를 하고 나와야지나 막 지금 많이 그럼 9만 원까지 망설여져가지고. 가져가실지 말지를 결정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8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갈까 생각을 해요. 지금 되게 줏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주식을 우리 이거 막 한 번씩 보면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갈 때 무슨 자막이 나가냐면은 우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뿐이고 투자 네. 판단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있죠. 맞아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다 파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시청자님이 다 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다 팔아라 한다고 해갖고 다 팔 이유가 있나요? 안 팔면 뭐 저한테 뭐 완전 맞아 죽습니까? 아니면 뭐 제가 뭐 깜빵을 보냅니까?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의 의견인 것 뿐인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죠. 맞아요. 누구 돈이니까? 제 돈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TV에서 9만 원 간다고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여기서 뭐 올라갔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게 팔아라는 네. 것도 중요한데 시청자님이 네.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뭘 감당할 수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현대위아의 전망이 궁금해요라든가 현대위아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요? 라고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기업이에요. 네. 뭐냐?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 올라가는 거고 흐름이 유지가 안 되면 끊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주식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끊길지 안 끊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9만 원까지 이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근데 끊기면은 그만 9만 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책임 없는 말이 목표가예요. 9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9만 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닐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도는 수익이 났을 때 일단 하고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9만 원까지 간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쭉쭉 빠져가지고 다시 6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시청자님이 과연 팔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파는 사람 거의 뭐 10명 중에 1명도 못 봤어요. 아,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제 팔 걸, 아까 팔 걸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못 팔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 본전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게 됐을 때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리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가는 걸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수익을 줄 때 양봉일 때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볼게요. 음봉 매수, 연봉 매수. 양봉 매도. 양봉, 예. 예, 양봉 그럼 매수. 지금 올라오고 있을 때 내가 절제하는 게 매도인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세요?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주어진 이 삶, 주어진 이 수익을 감사히 여기면서 챙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절제의 미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주식할 땐 굉장히 중요해요. 9만 원까지 네,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제 못 팔았는데요. 오늘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어제 못 팔든 오늘 못 팔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수익을 지금 주어진 수익이 얼마나 큰 수익이에요. 약 한 뭐 20%대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예. 얼마나 좋은 수익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여기고 그냥 여기서 저는 한 3분의 1이라든 절반 정도 매도할 것 같아요. 더 올라가고 안 가고는 나하고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9만 원까지 간다는 사람이 내 돈을 책임져주고 수익을 책임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시청자님의 결단력과 시청자님이 매도 버튼 누르냐 안 누르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챙겨지고 안 챙겨지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팔기 전까지 수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중이지만 수익이 아니에요. 근데 시청자님이 오늘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매도하면은 수익 축하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절반 정도라던가 3분의 1,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일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8만 원 정도가 딱 적당한 목표까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갔을 때 저는 또 비중을 또 줄이시던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잘 산 가격이 6만 원이잖아요. 그럼 다시 6만 원 떨어질 네. 때까지는 기다려버리거나 다른 종목 사러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절반, 여보세요? 네. 지금 절반 하시고요. 8만 원대 가면 절반이 다 매도하고 이런 전략도 괜찮은가요?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방금 전전 상담이었는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마인드, 그 결단력이 중요해요. 아, 네. 네, 시청자님이 정한 가격에서 내가 말한 가격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얼마에 나갈 거예요? 전략 매도 언제 할 겁니까? 전략 8만 원. 8만 원. 지금 여기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약속합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상홀딩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9,9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제 방송 좀 보세요, 혹시? 네. 네,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네. 홀딩스라는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별로 도움될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네. 근데 왜 대상 홀딩스를 사셨을까요? 아, 그때 막 식료품주 때문에 따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식료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리온, 오뚜기, 농심, 대상 뭐 많거든요. 뭐 많잖아요. 네. 근데 네. 왜 대상 홀딩스를 사셨냐 이 말인 거예요. 조금 가벼워 보여서. 홀딩스가 가벼워요? 얘가 좀 탄력이 대상보다 더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아, 그랬구나. 잘못 생각하신 건데요.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은요, 탄력이 부족한 종목군들이에요. 네. 뭐 물론 개 중에 탄력이 조금 있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약간 시세를 내는 종목들도 간혹 가다 있지만 돌연변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네. 대상홀딩스와 같은 이런 홀딩스의 기업들을 지주사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자기 지주사 밑에 있는 여러 회사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의 이익이 올라가야
이 홀딩스의 이익도 올라가는 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저한테 이제 문현진 멘토가 너무 좋으니까 문현진 멘토랑 함께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문현진 멘토가 너무 잘하니까 문현진 멘토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못한 거. 좀 잘못된 느낌이죠. 네, 식료품인데 홀딩스는 어떤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냐면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배당도 좋고 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뭐 무너지거나 안정성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배당을 자꾸 주기 때문에 장기로 오랫동안 가져갈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데 뭐 제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건데 자산이 100억이 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죠? 네, 맞췄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면 투자하면 안 돼요. 대상홀딩스 이런 거. 그래서 홀딩스는 네. 정말 자산이 네. 억대이신 분이 중소형주에 억대 들어가기엔 너무 가볍거든요. 중소형주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홀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에 묻어놓는다 생각하고 약간 보관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지 시청자님이 들어가서는 뭐 엄청난 뭐 재미를 느끼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네.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끼와 능력을 봤을 때 튀어오르는 그런 힘은 있고 그리고 식료 관련주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식량난 이야기 많이 보이죠. 뉴스에서. 그죠? 그래서 네, 아마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대상홀딩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무겁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본전이나 네, 11,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 정도에서 정리하신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식음료 관련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요. 네, 제 예상대로 지수가 한번 빠지게 된다면 7,000원대나 6,000원대까지 한번 쭉 밀릴 수 있어요. 네네. 예상이 맞다면요. 그러면 그렇게 밀렸을 때 대상홀딩스가 잘못한 건 아니고 시장이 안 좋은 거니까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관망하면서 이제 저점 좀 추가 매수를 노려봐요. 맞아요. 추가 매수 노려봐야 돼요. 그때 7,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노려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홀딩스 100억 막 10억 이렇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홀딩스 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마트 이마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4,000원 50%예요. 104,000원에 50%요? 네네. 저점에 잘 사셨네요. 나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네. 빠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이라는 착각을 해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주식을 배울 때 이런 이야기로 배웠었어요. 주식은 물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건 기본이에요. 내가 사고 네. 난 다음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어디 사서 물리냐의 문제거든요. 맞잖아요. 어디 사서 물리냐의 네, 맞아요. 문제예요. 자, 근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마트라는 종목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2011년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까만 선이에요. 그죠? 까만 선이에요. 네. 여기 사서 네. 물린 사람과 저 위쪽에 제가 빨간 선으로 바꿔볼게요. 요 위쪽에서 빨간 선에 사가지고 물린 사람하고는 빨간색이 아닌데 있네요. 자, 빨간 선에 사서 물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엄청 많아요. 엄청난 차이겠죠? 네. 둘 다 물린 사람 맞거든요. 시청자님도 물렸고 저 위에 산 사람도 물린 거 맞아요. 그러면은 네. 저기 29만 원에 산 사람이 시청자님 보면서 헤이 너도 물렸네. 에이 니랑 내랑 실력이 똑같구만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기분도 나쁘고 콧방귀 끼고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싶지 않나요? 네네.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렸다라는 개념을 싫어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사서 물렸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물렸다라는 걸 그냥 전부 다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단언컨대 저기 17만 원에 사서 물린 사람과 지금 시청자님의 환경은요. 완전 그냥 하늘과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서 물리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는 거예요. 위에 사서 물리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가격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다시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시청자님 오늘 지금 보시면 최저점 거의 깨고 이렇게 최저점째 와 있잖아요. 97,000원대 그죠? 네.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이마트가 97,000원으로 내려간 적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 말을 이마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 중인가요? 물려 있다는 말인가요? 물려있다. 모두가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상황인가요? 다른 상황인가요?
차이가 많아요. 맞아요. 얼마에 샀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손해볼 거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고 있으면 오히려 유리한 자리다. 전부 다 물려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나가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도를 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손절하고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때요? 매도가 끊겨버리겠죠. 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네. 그럴 때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 자리에서 숫자 하나 안 바뀌고 여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게 아닐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시청자님이 더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비중은 50%면 더 사기 힘들걸요. 그래서 네, 100% 그러면 하려고 했는데 비중을 무서워서. 줄이세요. 아. 비중을 줄이세요. 100%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세요. 네, 왜 자꾸 돈을 더 들어가려고 하세요? 내가 들어간 돈을 줄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뭔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50% 샀는데 나중에 100 들어가는데 거기서 더 빠지면 빚내요, 사람은. 돈이 더 있으면 내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최악으로 가고 깡통 계좌의 지름길이 돼버리는 딱 그 완전 루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줄이세요. 그렇게 큰 손실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지금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9만 원 이하로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9만 원대까지가 내려왔으면 아마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그때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게 맞고 9만 원이 왔는데 제 예상이 틀려서 8만 원, 7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 100%까지 늘리는 걸 예상을 해야지 지금부터 사놓고 막 내려가면 내가 그냥 몰빵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네네. 네, 승부수를 던진 구간, 그러니까 필살기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내버려둬야 돼요. 네, 지금은 네네. 그 필살기를 조금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해가지고 비중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0% 4,000원에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 14,000원이고요. 예,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 요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을 매수하시면서 수익이 조금 많이 났나요? 아니면 조금 안 되나요, 잘? 조금 났어요. 요거 전번에 사가지고 팔고 다시 또. 그러면 한 3년 가격으로 동안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수익을 계좌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3년 동안 해가지고 수익이 계속 나오고 계신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단 이런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바로 뭐라 했을 거예요. 이런 데서 왜 예. 삽니까? 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데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뭐 훈수를 둘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들은 대성에너지가 뭐 기업이 어떻고 뭐 회사가 어떻고 뭐 재무가 어떻고 이런 걸 알 필요까지 사실 없어요. 요건 지금 네. 요즘에 에너지란이 일어나고 있고 도시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테마가 끊기지 않으면 네. 한 번 더 튀어오르는 거고 끊기게 되면 바로 네. 밀리게 되는 건데 이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수익을 잘 챙겨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예측을 해보면 손절을 하실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13,500원대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위쪽으로 뛰어오르게 예. 되면은 16,000원 돌파했을 시 18,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마무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오늘, 내일 무료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김영구 멘토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일 황민영 멘토님하고 김두호 멘토님의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사실 살 것도 팔 것도 없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공부해야 돼요. 오셔가지고 한 분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또 4인 4색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LB세미콘 5,800원대 매수를 하셨다. 10%를 사셨다라고 하는데 5,800원이면 수익 중인데 뭐 하셨을까요? 팔고 난 다음에 남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여기 빨간선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차트로 바로 넘어간다면 빨간선에 매수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아마 팔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팔지 않았다면 정말 엉터리 투자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지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매도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건 저도 그렇고요. 올라간 거를 내가 최고점을 보고 매도하려고 하면은 저기까지 갈 것 같은 마음과 어제 팔 거래라는 아쉬움과 미련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전이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고 여기는 지금 이제 빠져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반등 나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여기서 나갈 건지 여기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6,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빅히트엔터 쪽 때문에 그 테마 때문에 올라와서 완전 거품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으로 올라온 기업이라서 밑으로 빠지고 반등 나가는 걸 노려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뭐 매도를 진작에 하셨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이거 끌고 갈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좀 챙기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수익 중이니까 그냥 전량 매도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같이 첨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올라온 종목을 보면 KB금융인데요. KB금융 지금 43,45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이 금융주 투자하는 건 제가 좋지 않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금리 인상을 할 때 초입부에는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것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게 지속적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면요.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예금을 받고 은행은 예금을 돈을 받으면 그걸 대출해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을 돈을 버는 거거든요. 차익으로 돈을 벌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출 5% 내주면은 이자를 5% 내줬을 때 예금을 2% 주면 나는 3% 챙기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걸 마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진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예대 마진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뭐 이익 면에서는 조금 혜택을 봅니다. 초창기에는요. 근데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부채가 연체가 되거나 부실 부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 관련주는 금리 인상 시기가 초입부에 상관없으나 한두 번 할 땐 상관없으나 지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실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주는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니에요. 누누이 설명해드렸습니다만은 왜 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 연준에서 금리 계속 올린다고 이야기하고 연준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님도 그런 이야기하죠. 우리도 금리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 밝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하향으로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 수익 중일 때 잘 처리하셔가지고 익절 이야기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볼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애경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30% 정도 매수를 하셨고 추매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추매를 하는 건 올바른 전략이 아니에요. 주가가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하거나 아니면 다 빠졌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애경산업은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 흐름 속이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할 그 어떠한 건덕지 이유도 없는 자리인데 내가 그냥 매수해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났다, 손실이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 매수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전략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은 탈출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시간 투자를 하시고 하면요. 지금 이 회사가 애경산업도 화장품 업종이잖아요. 화장품 업종이 지금 당장 힘들어 보이는 거지 저는 생각보단 덜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힘들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단 덜 힘들어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 그리고 호텔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산업은요. 저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 지금도 유튜브에 아마 올라올걸요. 화장품 안 돼. 화장품은 글렀어. 화장품은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방송에 전문가들도 화장품 안 돼라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좋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가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런 시기가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놓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돈 버는 거는 너무 뻔한 일인데 사놓고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왜? 사놓고 기다리니까 맨날 채팅창에 화장품 안 됩니다 하니까 내가 괜히 샀나?
방송만 틀어도 화장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돈을 못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자리는 들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는 자리고 시청자님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들고만 있어도 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하락이 끝났을 때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조금 지켜보신다면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진 않고 여기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13,000원대 위로 아래로 뭐 플러스 1,000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정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가 버틴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EM 코리아요. EM 코리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200원에 20%요. 5,200원에 20%.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요즘에 좀 이렇게 막 네.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이야기 나오면서 자꾸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오고 공작기계, 방산. 얘는 엮인 데가 진짜 많아요. 예전부터 네. 뭐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었고 뭐 가스 관 이런 쪽으로 엮여 있었는데 하여튼 엮인 게 이런저런 많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테마들이 움직여가지고 얘도 살살살살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요렇게 은근슬쩍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죠. 막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막 20% 30% 빵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안 올라오는 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우뚝 서고 있네 싶은 종목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뒤에 갑자기 슈팅이 빵 터져가지고 뭐 이렇게 막 상한가 간다든지 20, 30%대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홀딩 하시면 본전 탈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더 살까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건 더 사면 그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건 아니에요. 네. 더 사면 절대로 안 되고 지금 들고 계시는 걸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를 기억하세요. 네.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시청자님이 어정쩡한 데 샀으니까 어때요? 내려갔다 올라갈 때 본전 찾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되었지만 만약에 다음번에 내려갔을 때 요런 데 사가지고 물려있다면 수익 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다음 매매하실 때는 충분히 빠진 종목,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종목, 남들이 그런 거 왜 사라고 하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본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탈출하고 나면은 이 종목에 미련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저점 내려왔을 때 괜찮은 종목 발굴해가지고 사놓고 기다려가지고 본업에 충실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저 CJ CGV요. CJ, CGV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800원에 10%요. 29,800원에 10%. 예, 예. 이 CJ, CGV를 제가 좋다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2020년대 여기 코로나 터졌을 때 바닥에 있을 때 이거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러고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는 지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 당시에는 너무 과대 낙폭이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고 영화 산업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어 가지고 겁을 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 예. 지금은 이제 그게 실적으로 완전 적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은 달라요. 코로나가 당장 터졌을 때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반등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하향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가 나온들 1,000만 찍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영화 산업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하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시 살아날 예. 때까지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저기는 일시적으로 올라올 자리였으면 지금부터는 오랫동안 기다려서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얘가 다시 언젠간 살아날 거야라는 그 믿음 하나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 믿음이 없으시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몇 년이 되었든 가져갈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청자님 이거 뭐 최소 3년, 5년을 그냥 잊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상담도 안 받고 앞으로 평생. 힘드시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투자하신 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내려왔을 때 쌍바닥 그리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쌍바닥을 그리게 되면 이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횡보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아래쪽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 제가 네모 쳐놓고 빗금 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예. 이 자리에서 버텨주냐 안 버텨주냐가 중요한데 적어도 저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1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도 1년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적어도 지금 이 구간은 6개월 이상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6개월 이상 지켜봤는데 만약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조금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해서 저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한번 딱 해놓으시면 박스권으로 올라올 때 수익까지 챙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6개월 정도 버틴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저렇게 손을 대가지고 탈출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팬이에요, 저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펄어비스요. 펄 어비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5,500원에 네. 비중 30%예요. 왜 이렇게 사셨죠? 그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도깨비도 있고 검은 사막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될 것 쓸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떨어질 때마다 맨 처음에 14만 원에 했던 걸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단가는 줄긴 했는데 제 자산의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래요? 네네. 잘못 사셨어요. 제가 항상 TV 상담할 때 전망 보지 마세요. 기업 가치 보세요. 앞으로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앞으로라는 것을 내가 이 가격에서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격은 빼버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 2,000개의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만 생각하고 가격 배제하고 앞으로만 생각하면요. 나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가격을 빼고 생각하면요. 근데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비유하는 게 그거잖아요. 인삼 한 뿌리에 10,000원이면은 몸에 좋은 거니까 사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뿌리에 2억 7천만 원이면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좋은 건 알지만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주는 메리트를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깨비 신작이 어떻고 붉은 사막이 어떻고 검은 사막이 어떻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신작 기대감이 있겠지라고 자꾸 사게 되는데 이 가격은 그런 게 이미 다 반영이 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싼 가격인 걸 우리가 차트만 본다 해서 뉴스를 본다 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은데 한 가지 뻔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자꾸 좋다고 할 땐 비싼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때 매수하실 때 펄어비스 나쁘다는 사람 없었을걸요? 그쵸. 네. 엄청 잘 나가지. 그러니까요. 저는 안 좋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펄어비스는 오히려 좋아라는 거죠. 이제는 좋아 보여요. 저 당시는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지켜봐야 돼요. 좋아는 보이지만 매수할 타이밍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겠지만 아직은 안 돼요. 지금 충분히 더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2차 하락 생기면 4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맞고 여기서 버티는 걸 좀 더 충분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뒤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조금 나왔을 때 여기서 승부수로 추가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 5개월 더 지켜봐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저는 네. 제 생각에 예. 저걸 만약에 다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가 지금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손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손절 안 하고 저걸 다시 매수해. 아니요. 그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의견을 나중에 좀 드려보도록 하고 4, 5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물려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제가 4, 5개월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시간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